주주총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박박 긁어줄 두 박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그리고 박준혜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정말 좀 시원하게 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장이 너무 좀 좋게 말하면 재미가 없고요. 안 좋게 말하면 정말 안 좋습니다. 너무 장이. 그래서 맞습니다. 자 이런 게 뭐 추석 연휴 전까지 그리고 금리 발표 전까지 계속 진행이 될까요? 일단은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었고 9월 들어서도 방송에서 시장에 대한 상황을 좀 언급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예. 일단은 다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9월 달에 우리나라가 이제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고 예. 거래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거기에 FOMC 결과라든지 그전에도 경기 지표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지표가 나올 때마다 지수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좀 강한 매크로에 강한 종목들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테마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테마주를 잡다가 또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도전 10백에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잘 지금 목표가라든지 손절가 잘 잡아주고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뉴스 보고 들어갔다가 좀 늦는 경우도 맞아요. 굉장히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따라잡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철저하게 실적 대비 밸류가 좀 싼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가지고 나온 이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또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도 최근에 좀 가격이 싸져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부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좋으면서 가격은 최근 조정으로 저가권에 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들의 비중을 일부 확대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테마주를 일부 비중만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요. 일단 철저하게 좀 방어적인 부분들도 일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오늘은 2,500과 700선을 지켰다고 하지만 어제 장 출발할 때를 기억을 해보면 2,500선도 깨졌었고요. 700선도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몇 년 만에 또 다시 보는 수치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우리 좀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위해서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장이 좋아도 불장이어도 하한가 가는 종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상한가 20% 이상 오른 종목도 나오죠. 결국엔 내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좀 관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시장이 뭐랄까 수급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나마 예. 남아 있는 수급 자체가 테마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수급이 많이 떨어지는 장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보더라도 어떤 종목이 예를 들어서 10%, 15%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량을 보면은 뭐 보통 그 정도면 한 2, 300만 주 이상 보통 거래가 나오는데 예. 뭐 한 20만 주, 30만 주. 그러니까 누가 일부 조금 사주면 주가가 급등하는 형태가 나오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 한 10만 주, 20만 주를 내다 팔게 되면은 주가가 뭐 거의 뭐 VI에 걸리면서 예. 급락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급이 떨어지는 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 텐베거 매니저님들이 잘들 해주고 계시지만 결론에는 좋은 종목을 저렴한 시세에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괜히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뭐 한 10%, 20% 특히 여러분들 제일 잘 속는 가격 퍼센테이지가 예. 플러스 한 27%, 28% 너무 잘 속아요. 왜? 곧 상한가 갈 것 같거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만약에 한번 윗골 달고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하루에 그냥 한 5%, 10% 손실이 그렇게 마감하는 나가지고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강제로 장기 투자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게 걸리는 경우가 참 많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급등하는 종목 따라가지 마시고 가급적이면은 천천히 움직이고 또 오늘 만약에 5%, 10% 올랐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차트를 한번 보세요. 1년치만 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한 3초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너무 높이 올라 있는 그런 종목은 조금 자제하자 시세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실을 메우려고 최근에 좀 급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들어갔다가 워낙 이제 적은 거래량 속에서도 급락 혹은 급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속을 수 있다, 당할 수 있다라는 점을 주의를 좀 전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도 좀 돌고 도는 테마 속에서 지켜볼 만한 곳은 어디가 있는지 오늘 두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는 화장품입니다. 앞서서 뭐 코스메카 코리아 나올 때 이혜린 아나운서가 잘 정리를 해줬는데요.
꽤 긴 조정이 이어졌고 또 횡보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기대감이 쌓이고 있죠. 일단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겠고 또 연말이 되면은 쇼핑 시즌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할인 행사를 하면서 또 매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 조정으로 인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에 들어왔다라는 얘기들을 증권가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자,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박철수 매니저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이 초반에 화장품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후반 들어서 아무래도 장이 조금 빠지면서 밑꼬리 달고 사실 손실로 간 것들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강했던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은 뭐 한국콜마도 한 6%대 올라줬었고요. 아까 봤던 코스메카 코리아도 한 2%대 상승해주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 상당히 시장 대비는 양호한 모습들을 보였던 게 많은데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과연 이 화장품 종목군들을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이제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2달 정도를 보면은 화장품이 상당히 좋았다가 2달 동안 상당히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동시에 좀 나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제가 바닥일까 하고 기다리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았던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때 빠졌던 걸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뭐 통계라든지 봤을 때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컸다. 특별히 뭐 나쁠 건 없었거든요. 예, 예. 뭐 북미 쪽의 어떤 수출량이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예상치보다 조금 덜 나왔던 월별 어떤 수출액이라든지 통계치가 나오긴 했었어요. 하지만 일단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적인 부분으로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2달 동안에 대부분 조정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밸류에이션 매력이 올라갈 수 있는 가격권까지 내려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월별이라든지 주간 단위로 어떤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방향성이 흐트러지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하반기 때가 더 실적이 더 잘 나올 수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이 흐트러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화장품주가 오히려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저가로 좀 매수라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월별 주간 잠깐 흔들렸던 기업들이 있었어요. 통계 같은 것들이. 하지만 결과적으로 계속 좋았습니다. 이제 8월 수출액이 이제 나왔거든요. 8월께 나왔는데 일단 9월 초에 발표됐던 8월 북미 쪽 수출액이 한 1.58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전월 대비했을 때 15%나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에 있었던 월별 수출액을 봤을 때도 충분히 지금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잘 팔고 있다. 그것도 우리가 가장 많이 기대하고 있는 북미 쪽 시장에서요. 물론 그전에 뭐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잘 팔고 있었지만 어차피 가장 큰 시장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수출 통계가 최근께 가장 잘 나왔었기 때문에 이걸 봐도 방향성은 바뀌지 않았다. 그렇다면 조정대가 오히려 화장품 못 샀던 분들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지금 북미 수출액 같은 경우가 중국 수출액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도 상당히 좋은 의미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중국 때문에 좀 힘들었다면 이제는 북미 쪽에서 매출을 뽑아내고 있어서 오히려 앞으로 더 기대감을 더 가져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추가로 또 점유율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베스트셀러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많은 우리나라 대표 인디 브랜드나 아니면 대형 브랜드 같은 경우도 북미 쪽에서 계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 쪽만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아마존이 온라인 매출에서 거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존도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고 한 20-30%밖에 되지 않았던 오프라인 쪽도 미국의 빅 리테일 쪽에서 계속적으로 K-뷰티 공간을 만들려고 계속 지금 움직임들이 최근에 나오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도 한번 실적을 뽑아낼 수 있다. 그러면 전체 매출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힘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하반기 때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프라인도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아주 잘 짚어주셨는데 뭐 종목도 워낙 여러 가지니까요.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좀 나타내고 있는지 아마 두 분이 꼽아서 가지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탑픽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VT와 네오팜이 나왔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고 또 투자를 해보신 경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VT 먼저 들어보죠. 네. VT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인수합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분 확보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회사의 지분을 확보해서 수직 계열화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VT가 사실은 엔터 쪽이라든지 기타 바이오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주력 매출은 사실
화장품이거든요. 예. 그래서 화장품에 더 집중을 하기 위한 지분 변경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인 리들샷이라든지 수딩 마스크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ENC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이제 연결 자회사로 완전히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쪽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VT 큐브 재팬이라고 이제 원래 일본 영업을 담당했던 회사도 이제 하반기 때 인수를 할 계획입니다. 지분 한 80%를 확보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화장품 사업 자체가 수직결합이 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점유율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뭐 일본, 한국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 늘고 있는데 지난번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도 상당히 호실적을 남겼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계속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또 핫했던 이 실리콘투랑 협업을 하는데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실리콘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밀고 있더라고요. 제품들이 메인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리콘투와의 본격적인 이 협업을 통해서 미국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를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역시나 실적입니다. 상반기 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0% 넘게 올랐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0% 정도 오르면서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1,000억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도 오니까요. 앞으로 10월 달 이후에 올 실적 시즌에도 맞춤형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요즘에 온라인 쇼핑몰 들어가 보거나 면세점 같은 데 들어가서 화장품 랭킹 보면 빠지지 않고 VT 제품들이 다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다음은 네오팜의 매력은 뭡니까? 네, 네오팜의 매력 역시 일단 실적 우상향. 최근에 이 화장품 자체가 우리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이유 자체가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실적이 괜찮은 종목 내에서 고르다 보니까 네오팜이라는 종목이 선정이 됐고, 예. 그다음에 흐름 자체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네오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봤지만 이제 민감 피부 전문 이제 브랜드 스킨케어 아토팜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 라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브랜드를 많이 또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뭐 오늘 기사 보니까 신제품도 뭐 올리브영 같은 데서 완판이 됐다 이런 홍보 기사가 많이 나오던데 여러 가지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이제 뭐 수딩 크림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제가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수딩 크림이 도대체 뭐냐? 그 로션하고 뭐 틀린 거냐? 예. 뭐 이제 크림은 이제 주로 이제 바르는 거고 찍어서 바르는 거고 이제 뭐 로션 같은 거는 이제 손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짜서 바르는 거다. 이제 수분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직접 체험을 해보고 와서 효능 좀 알려주세요. 저는 항상 집사람이 저녁 때 잘 때 이렇게 수딩 크림 같은 거 바르고 자니까. 예.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오늘 브랜드 어디 거 쓰는지. 예. 자, 어쨌든 흐름상으로 본다면 차트상으로도 이제 또 메이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네오팜이라는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VT 그리고 네오팜 꽤 익숙한 두 종목인데요. 과연 주주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이제 시크릿 주주 시간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실제 주주들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VT 토론방부터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요. 기관 순매수 1위, 4일째 매집 중이다. 우리보다 뭔가 정보가 빠르겠지라는 기대감 올라와 있고요. 일본 돈키호테에서도 리들샷 팔더라. 연말까지 5만은 가자라고 하는데요. 잠시 뒤에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두 가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얘는 금리 인하 전에 털어야 될지 킵해야 될지 애매하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9월, 10월 수출 데이터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전망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 내용 함께 하시죠. 네, 큐브 재팬을 빨리 사오는 게 중요. 이 이야기가 나왔네요. 확실한 실적의 비전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는데요. 3분기 중으로 지분을 추가 획득한다고는 하는데 자세한 상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네오팜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1년 만에 VI 나왔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물타다 보니 대주주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정도면 우리 주주총회 함께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3달 사이에 52주 신고가 신저가 다 나옴 코이니아라는데요. 변동성이 오늘도 윗꼬리가 크게 달렸는데 자세한 내용 잠시 뒤에 들어볼게요. 두 번째 내용 함께 하시죠. 분기 결산을 보니까 이츠 한불이 네오팜에 빨대를 꽂았구나라고 합니다. 이 실적에 대한 불안감 있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자세한 실적 전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려운 곳 박박 긁으러 가보시죠.
네, 주주들의 이야기를 듣고 왔고요. 바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죠. VT 같은 경우는 뭐 금리 인하 전에 좀 차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손절을 하거나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봐야 할지 이런 궁금증을 전해주시기도 했고요.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큐브재팬 같은 경우 편입 시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네요. 네,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많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통상적으로 보면은 금리 인하되면 사실 소비 촉진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래서 비싼 제품은 모르겠지만 화장품 정도의 가격권이라면 사실 통상적으로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속도만 예측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다면 충분히 화장품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고 있고요. 오히려 가격적인 부분만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이라면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 계속 봐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반기 실적이 더 기대가 되니까요. 예. 자, 두 번째로는 이 VT 재팬 쪽을 말씀해 주셨는데 VT 큐브 재팬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VT의 일본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이제 올해 하반기 때 어떻게 보면 30부터 시작해서 80% 정도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수직계열로 되고 뭔가 회사의 체계가 잘 잡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사실 지난번 2분기 때 실적 발표 보니까 연결 실적에 이 VT 재팬의 실적이 안 잡혔어요. 아, 그래가지고 예. 이게 언뜻 보면 사실 엔터 일본 쪽에서의 어떤 매출이 준 게 아니냐 화장품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원래 잡혔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지분이 확실히 확보가 되면서 자회사로 편입이 되게 되면은 이런 문제는 완전히 해소가 된다. 그래서 체계적인 문제들도 해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종목 토론방 보시니까 예, 예. 그런 내용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빨리 좀 해가지고 좋은 상황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ENSL 이후에 지금 VT 재팬까지 인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화장품 사업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영업이익이라든지 수익성 개선을 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재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VT 같은 경우는 올해 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뭐 피크아웃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뭐 그러고 나서도 주가는 올라오고 또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되는 점들 짚어주셨으니까요. 주가 움직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네오판 관련해서는 뭐 워낙 차트 전문가이신데 앞서서 차트를 안 띄워주셔서 차트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최근에 거래량이 워낙 잠잠했어요. 한 네. 1만 주, 2만 주 잠잠하다가 오늘 장에서 거래량이 꽤 의미 있게 나온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이 종목을 이제 보여드리기 전에 지금 이제 네오팜 일봉 차트인데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한번 먼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앞서서 하겠습니다. 더블 체크했던 종목입니다. 네. 자, 근데 이 윗꼬리를 이제 길게 달았지 않습니까? 윗꼬리를 길게 달고 여기까지만 본다면 윗꼬리를 길게 달고 이거 피로침 생겼으니까 안 좋은 거 아니냐. 예. 그다음에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이제 잔잔했던 거래량이 여기서 발생을 했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런 모양 형태가 고점에서 나오면 이게 만약에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이게 많이 아이고 잠시만요. 이게 안 찍히냐? 손가락에 힘이 없어가지고. 예, 예. 자,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형태가 나왔다면 이거는 아주 위협적인 신호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지금 최근에 3만 원짜리가 8천 원대까지 조정을 받고 거의 뭐 저점 부근에서 나온 형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자, 네오팜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뭐 3만 원대까지 올랐던 종목이 지금 2만 원대까지 3만 5천 원에서 2만 원이면은 그건 한 3, 40%, 50%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례 없던 지금 거래량이 한 차례 지금 발생을 해줬습니다. 오늘 윗꼬리 달았죠. 아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보셨죠? 그래서 만약에 움직인다면 이거는 저만의 좀 노하우인데 이건 분봉상으로 한번 제가 오늘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간 수급보다는 들어온 수급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역시 지금 앞으로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옆으로 개걸음으로 횡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가 지금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최적기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3만 원에서 밑에까지 2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방이 좀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래가 발생한다면 하방보다는 상방 쪽이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오늘 네오팜이라는 종목을 한번 골라봤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종목의 가격 전략을 들어봐야 할 텐데요. 자, 먼저 VT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 역대급 수주와 더불어서 올해 하반기 때 최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고요.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전고점은 한번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 이제 종목 토론만에 나왔지만 최근에 기관들 수급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고점을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으니까요. 오늘 1차적으로는 전고점까지 목표가, 그 다음에는 2차적으로는 전고점 돌파까지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요. 지난번 올해 들어서 2번이나 정상을 만들고 내려왔던 고점 부근입니다. 4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손절 라인은 2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VT 4만 원과 28,000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네오팜이요. 자, 네오팜 일단 차트를 보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목표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37,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8,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가 네오팜의 지금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37,000원 구간. 자, 이쪽만 넘어서 주면 자, 요 부근에 지금 고점이 두 개가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탄력을 좀 잃지 않을까, 브레이크를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자, 앞부분에 이 고점은 그럼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예. 이 고점은 지금 눈을 아래로 돌려보시면 거래량이 없는 고점입니다. 이런 고점은 쉽게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7,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하방으로는 지금 18,000원 제시해 드렸는데 18,000원이 최근에 지금 보시게 되면 작년의 저점입니다. 올해 저점이 아니라 작년 저점까지 보는 이유가 요 라인을 이탈하면은 이렇게 횡보할 수 있지만 그 라인만 이탈하지 않고 만약에 그 중간에 어느 점에서 찍고 올라와 준다면 만약에 조금 이제 조정을 받더라도 찍고 올라와 준다면 충분히 저는 아직까지도 이 종목 관심권에 두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1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VT와 네오팜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